안녕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인 발전과 그 기여도 또 활동은 대단합니다. 아마 이러기에 우리 사회가 올바로 발전하고 있고 또 바른 길로 달리고 있는 듯 싶습니다. 참 여성 여러분들의 위대하신 발전이야말로 조국을 지키는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여성들의 활동 뒤에는 여성운동을 펴오신 여러분의 수고도 많으셨고 그분들의 애쓰신 바로 결실이 오늘을 이룩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여성운동의 앞장을 서셨고 여성의 사학, 더욱이 서울여대를 창립하신 서울여대 명예학장이신 고한경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한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 박사님 건강하신데 어떻게 그 건강을 유지하시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냉수마찰을 29년간 하루도 안 건너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셨고요. 네. 그 얼마 동안이나 냉수마찰을 하십니까? 한 30분 걸려요. 30분. 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냉수를 뒤집어 쓰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 냉수마찰이라는 거를 네. 냉수를 그냥 막 끼얹는 걸로 아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그 타월을 냉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꼭 짜가지고 네. 그리고 싹싹 문지릅니다. 그게 마찰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한 5분 이내 그냥 막 해버릴 수가 있고 네. 그저 구석구석이 잘 하는 것이 있는데 30분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은 보시겠죠. 네. 네. 그동안 박사님께서는 참 그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하시는데 전념을 하시고 그런 네. 환경에서 자라시는데 요약해서 소개해 주시면은 공부는 어떻게 하셨고 어디서 하셨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른 가정보다 다르다 하는 거 못 느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가 네. 한국 개화기에 맨 앞장을 섰더군요. 네. 우리 아버지가 미국 유학생이시거든요. 아버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으시는데 미국 유학생이니까 나는 우리 일대 앞선 아버지가 미국 유학생인데 나는 미국 유학보다 더한 걸 해야지 미국 유학을 안 하면 되나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그래 미국 유학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 때때로 반 농담 반 어리광 삼아 아버지 저는 언제 미국 유학 갑니까? 그러면 내가 중학교를 졸업 맞고 그때 시절엔 전문학교 졸업 맞고 대학하고 대학원 할 때 미국 보내준다. 너만 잘하면은 보내줄 테니까 네. 공부만 잘하라. 네. 그러니까 한 번도 공부하는 것이 지겹고 싫고 그런 게 없이 네. 어서 미국 가서 박사까지 해야지. 네. 안 하면 안 되겠다. 여학교는 어디? 여기가 경기여고입니다. 경기여고. 네. 예. 대학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대학은 저 일본 그 교토라고 하는 데서 네. 동지사 대학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거기서는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그 법학부에서 법학사를 받았는데 네. 저 그때도 법학사를 받으면서도 경제학하고 법학하고 둘을 비슷하게 해서 졸업하면은 중등학교 법제 경제 교사 자격증을 주더군요. 아, 네. 둘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맡을 땐 법학사의 학위를 주더군요. 네. 네. 그 당시에 일본 공부하시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 네. 어떤 한국 다른 여성들을 만나신 기억이 네. 나십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몇 명 생각나는데 한 분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김말봉 씨라고 예. 그 소설 재밌게 많이 쓰신 분인데 네. 그분이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 네. 일본 학생들도 지나가다가 김말봉 씨가 얘기를 꺼내면 그거 다 듣고 지나가고 그러던 분이 돼서 네. 저분이 이 다음에 일본에서 졸업 맞고 한국에 돌아가서 소설을 쓰면 참 재미있는 소설 쓰겠다 그랬더니 정말 소설을 많이 쓰시더군요. 네. 그러고 같이 지나셨군요. 네. 가까이 같이 지나셨네요. 그렇죠. 예. 기숙사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네. 참 다행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시던 미국 유학은 언제 가셨고 어디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미국 유학은 저 미시간 대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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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는 어떤 면을 전공하셨습니까? 그 미시간 대학에 가서
석사는 경제학으로 하고요. 네. 박사는 사회학으로 했어요. 사회학. 네. 그러셨군요. 이렇게 돌아오셔서 처음에 가르치신 것은 역시 이화여전입니까? 네. 무엇을 가르치셨고 얼마나 계셨어요? 그때 내가 전공한 사회학과도 없었고 네. 다른 거 다 없으니까 그저 비등한 과목 가르치신 거 다 했는데 내가 일본서 법제경제를 자격증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제경제도 가르치고요. 네. 사회학 개론은 있었어요. 전공은 없었어도. 예. 그러니까 뭐 법제경제, 사회학 개론 또 거기에다가 어떤 때 그 영어 과목 가르칠 교수 자리가 비면 영어도 하고 영어는 또 오래 있었으니까. 네. 그래 그때 그저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시고 한편으로 그 경성자매원을 창립하셨는데 네. 우리 언니가 네. 역시 미국서 피아노 전공을 하고 이화 전문 그 시절에 와서 피아노 음악과 피아노 교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피아노 교수고 나는 사회학 교수고 뭐 이거 다 하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 출신이 여자로 극소수니까 그렇죠. 봉급을 보면 최고급을 받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작정을 했는가니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한 달 봉급을 몽딱 바치면 그래도 사람 한두 사람을 전임으로 쓰면서 사회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니까 아무리 돈 많은 집이라도 네. 자녀들 공부시킬 때는 부모님이 대주시지만 졸업 맞고 어디 가서 직장을 가지고 보수가 있게 될 때는 절대로 부모님에게 매달려서 그저 얻어먹고 자고 하면 안 된대요. 꼭 숙식비를 내야 된대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부모가 부양가족이라는 건 직업 없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이지 직업을 하는데 왜 뜯어먹고 있느냐. 근데 보니까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래 우리 언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봉급 받거든 우리 집에다가 당당히 숙식비를 내고 하자. 그랬는데 욕심이 나서 뭐 사회사업을 하려니까 두 사람의 봉급을 몽딱 바치면 집에 숙식비를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지께 양해를 구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한 걸 아는데 사회사업이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사회사업에 원조 하시는 심 치시고 숙식비를 면제해 주시면 몽딱 바치겠다고 그렇게 안 하고는 또 뭐지 누구 월급 주고 또 운영비가 들자니까 겨울에는 난방비가 있어야지 또 시설해야지 그렇다고 그랬더니 좋다고 이건 나 숙식비 안 받는 건 이 원조비로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아주 간단하게 하려니까 또 여기 시간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겠는데 이화 전문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가장 뒤떨어진 농촌을 하나 모색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그게 요새 동교동으로 변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때는 동교동이 아니고 동교리예요. 네. 촌인데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긴 장죽을 물고 네. 길가에 풀밭에 앉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집 하나 씌워드리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상하다.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집 새 집에 들 사람들은 아닌데 저 왜 저런 걸 묻나? 했더니 뭐라 그런 거니?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유치원 선생쯤은 하는 분들이 여기 뭐 들어와 살려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대학 선생인데. 전문학교 선생님인데. 그렇게 말해. 근데 그분으로는 유치원 선생밖에 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아니 그거는 딴 문제고요. 이 집 하나 지었는데 얼마입니까? 그때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 줄 지어두면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무슨 집이 필요해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보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하나도 없군요. 네. 그래서 집이 좀 크면은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을 모아다가 글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저 배운다면 그렇게 좋아해요. 얼굴색이 금방 변하더니 아이고 이 동네 애들 학교 오라고 그래도 월사금 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거 하세요. 월사금 내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언니가 월사금 안 받습니다. 하하. 그래요? 그렇다면 죄다 갈 겁니다. 애들이 너무 많아 못 가르칩니다. 이 큰 애들이 죄다 학교 안 갔거든요. 네. 야 이거 큰 문제가 됐구나.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좋은 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좋은 집이래야 이 초가 이렇게 된 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따라갔더니 생전 처음 듣는 소리야. 공청이라는 게 있대요. 촌에는 공청. 그 공회당이에요. 공회당. 네. 네. 이 공회당이라는 공자에다가 대청이라는 청자. 아 그런데 보니까 그게 한 10가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학교가 다 됐어요. 이제 얘기가 길어진 거죠. 그 얘기는 그만하겠는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 큰 애들이 유치원을 못 가고 국민학교 가는 동안에 길에서 싸우고 욕을 배우고 하는데 징글맞은 욕들을 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놈 붙들어다가 오후에는 유치원을 하고 아침에는 학교를 하자. 단축하니까. 그래 유치원을 또 모집했어요. 그때 한 1년 후에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엔 그냥 그 문이 터져라 하고 오더니 차차 줄어들더니 내 중 한 서너 명 남아요. 그래서 유치원이 재미가 없어 그러나 호기심으로 왔다가 저희들이 욕하고 돌아다니는 것만큼 흥치가 안 나나 이것도 연구해야겠구나. 그래서 가정 방문을 둘이 했어요. 그래 어머니들더러 유치원에 나와서 그렇게 잘 배우더니 왜 안 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 마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핑글을 돌더니 옷이 없어서 거기에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가니까 창피하다고 안 가고 그러니까 못 가고 그러는데 다른 건 월급도 그대로 주고 뭐 다 하지만은 얘네들이 옷까지 해입히고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그렇죠. 이거 틀렸구나. 그러다가 뜻있는 것에 방법이 있다고 둘이서 밤새껏 연구를 했더니 좋은 생각이 하나 나요. 됐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저희 뭐 뜻깨고 헌뱅이고 좋다 다 입고 가운을 하나씩 입혀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깐만 뒤집어 씌고 오면 된다. 그런데 이게 병원의 의사나 간호원은 흰 가운 하나 입고 되지만 그 꼬마애들이 흰 가운 입히기는 너무 안 되고 하게 무슨 색깔로 할까.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예술가니까 저래. 됐다. 남자애들은 노란 가운, 여자애들은 분홍 가운. 그래서 그걸로 작정을 하고 가면 우리가 대줄게. 바느질을 누구한테 봉사해달라고 그러자. 다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배운 풍월이죠. 그래 봉사를 하는데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서양 의사 부인들한테 그들은 그런 게 익숙하니까 가면 우리가 사줄 테니까 바느질을 좀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기뻐서 이런 기회가 없어 그렇지 한다고. 그래 정말 그 서양 여성들이 자기네 클럽이 있더군요. 세브란스뿐만 아니라 다 모아가지고는 돌려가면서 하루는 이 집에서 바느질하고 하루는 이 집에서 바느질. 그것도 왜 돌려가면서 하나 했더니 바느질 하는 날은 그 집에서 점심을 대접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점심 한 끼씩 하고 하는데 진짜 애들이 서양 친모가 만든 옷을 입었어. 그 서양 부인들이 저희가 얼마나 잘하겠어 양복이니까. 그렇게 갖다 입혔더니 얘네들이 옷 입고 오는 재미 와 꿰들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무슨 소문이 난 줄 알아요? 노랑은 개나리고 분홍은 진달래고 유치원이라고 하고 개나리 진달래 동산이에요. 이놈들이 와서 뛰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했댔어요. 우리나라 양장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유치원의 시작, 양장의 시작을 고 박사님 오시고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생각하기 싫습니다만은 그 지긋지긋했던 6.25 때는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네, 6.25 때 제가 구라파 일주를 시작했던 때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 구라파 여행 중이셨군요. 예, 여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네. 제가 그 뉴욕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구라파에 도착하는 그 새벽에야 그 호회가 돌더군요. 그때 호회를 읽어보고 또 구라파 댕기는데 그 아무 라디오나 틀어놓으면은 그 나라 말로 하니까 모르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나하고 같이 유했던 어떤 그 영빈관의 영국 유엔 협회 이사가 그 사람도 영국 여자니까 나는 그 덴마크 여자인 줄 알았더니 영국 여자니까 BBC 틀어놓고 듣다가 나도 잘했다. 영어밖에 못 듣는데 이렇게 들었더니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보니까 영국 여자도 아니고 덴마크 여자는 뭐 얼굴에 외국 사람이라는 게 뭐 표가 있으니까 날들어 실례지만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래서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지금 코리아에서 야단이 났는데 자기는 생전 코리아라는 걸 코리아 사람을 구경도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몹시 궁금했는데
아 바로 여기 코리아 한국 사람이 앉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유엔에서 자꾸 구원병 보내라고는 오고 그러는데 2차 대전에 영국 군인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이제는 일반 그 시민들이 지긋지긋해 하니까 정말 알면은 보내주지만 모르면 못 보내주니까 한국에서 순회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다 들으면은 서로 정이 움직여서 도와줄 생각이 나지 않겠나. 네. 그런데 그분이 유엔 협회 이사이기 때문에 그걸 맡았대요. 아.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은데 내가 그걸 해주겠다. 그러던 차라 그러면서 나더러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당신처럼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네. 근데 처음엔 그래요.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래 내가 그게 아니고 나는 미국서 공부하는 사람이고 미국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다 그랬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순회 강사를 초청해도 당신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을 저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떠냐? 네. 우리 초청 강사로 좀 와주면 어떠냐? 네. 그래 좋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구라파 일주를 경영했지. 이렇게 된다면 지금 내가 우리나라를 도울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넘어져와서 당장 거기서 장전하러 런던으로 그게 덴마크인데 네. 런던으로 전화를 걸더군요. 아. 그랬더니 석 달 계약해 주겠냐 그래요. 네. 순회 강연을 그러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다 여름에 해져서 순회 강연은 9월 초하루부터 할 된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네. 말까지 해다 그래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고 이제 짧게 하니까 다 마쳤어요. 네. 저 순회 강연은 영국서 거의 하루에 3번씩을 하면서 기차 타고 뭐 타고 해서 영국 하나도 안 남기고 큰 도시 다 돌았죠. 네. 다 돌아놓고 마지막에는 수고했다고 이제 뭐 꽃다발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그거 뭐라 그러나 꽃밭 파티를 했어요. 네. 송별련. 송별연을 했는데 네. 송별연을 하는 도중에 무슨 호해가 도는 거 하니 중공이 쳐들어와서 남한은 더 위태하게 됐다. 아하. 중공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막 색이변하더니 그러면 미안하지만 오늘 송별연은 했지만은 계속 해주시오. 계속 해주시오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러려? 즉각 그러네. 그러시오 그랬어요. 네. 그런 걸 6년을 했어요. 거의가 영국 국회의원들이 들으러 와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국회의원으로 네. 저 한국에서 고박사라는 사람이 와서 순회 가니까 다 듣자 그래서 네.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영국이 보는 한국이란 책을 하나 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네. 이상하게 아이젠하워가 저기 대통령 후보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다 그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미국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 미국을 굉장히 욕을 하고 네. 그러면 내가 저 변명을 해줬어요. 아하. 뭐라는 거니? 미국 사람이 엉큼스러워서 늘 잡아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환영을 해다가 미군을 갖다 너희 나라 두니까 한시바삐 쫓아내다. 이게 공산당이 그렇죠. 질문하는 거죠. 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명답했죠. 하나 해드릴까요? 네. 큰 바다에 배가 하나 떠 있다고 하자. 아하. 저 암초에 부딪혀서 뱃밑창이 깨져서 물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타고 있는데 뱃밑창 깨진 데서 물 들어오는데 앉은 사람이 먼저 물에가 적셔진다. 그게 한국이다. 네. 그 큰 배에 예. 지금 나. 그러나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걸 막지 않으면 정당에 가서 배가 가라앉으면 거기에 탄 사람이 다 죽을 거다. 그렇죠. 당신네 그 서양 사람의 속담에 네. 운명이 같다 한데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We are 그렇죠. in the same boat.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계의 풍파와 동난이라는 것이 오래 가면은 세계 운명은 같아진다. 그럼 미국이 슬기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만 옷이 젖었다고 내버려두고 구경하지 않고 와서 속히 막아서 우린 옷도 젖기 전에 배 밑창을 한번 막아보자 하는데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미국 사람. 네. 그거를 그 사람이 엉컴스러워서 한국을 집어삼키겠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너희보다도 그런 거 보는 눈이 발달됐다. 역시 고 박사님 나오신 말씀이시고. 그랬더니만 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출마댕기다가 그걸 읽어보더니 나한테 친필로 감사장을 해보냈어요. 예. 그런데 그 미국 사람이 감사장 보내는 것이 우편으로 해서 비서시켜서 그렇게 보내질 않고 네.
by hand라고 해서 손으로 갖다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는고 하니 네. 자기가 친필로 감사장을 써가지고 자기가 그 순회 강연 그 대통령 후보 강연하던 그 장소에서 런던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거를 등기로 보내가지고 네. 그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친히 들고 나한테 왔다. 네. 친서군요. 친서예요. 참 훌륭한 일도 하셨고 답변도 명답이셨지만 참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지셨군요. 내가 그런 거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시겠죠. 영국 여왕하고도 만나서 얘기했고요. 예. 뭐 다 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거 광고하고 다닐 시절이 물론, 아니다. 그럼요. 네. 그러시기에 11시에 만납시다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셨기에 11시에 만납시다에 감사합니다. 나오셨죠. 그 참 박사님 그 무관의 대사로서 우리 적군을 무찌르는 네. 조국을 위해서 해외에서 참 그렇게 기지를 발휘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이제 많은 또 귀국에 하신 후에 사업도 하셨고 지금 명예학장으로 계신 서울여대 네. 그 창립 당시의 얘기 더욱이 서울여대는 사립대학 아닙니까? 네. 그 세우실 때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도 많아서 불황소녀 감화원도 좀 했다가 2차 대전 때 너무 일본의 압박을 받아서 일본 말로만 하지 한국말 쓰지 말란 바람에 임신분 닫았죠. 이제 네. 그런 걸 받고 다 그랬지만은 차차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장래 내 뒤를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할 사람이라면 대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내보내서 해야겠다. 나 혼자 힘으로만 다 못하겠어.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때 이상스럽게 장로교 총회에서 여자 대학을 하나 세울 테니까 네. 속히 돌아오너라 하는 그 장전화를 아, 런던 나 있는 대로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나 있는 대로라고. 네. 그러니까 돌아오너라. 네. 장로교에서 여자 대학을 한 데는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서 오너라. 네.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하겠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네. 근데 계속 오고 나도 무죄한 6년 있었으니까 그 이상 있을 필요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오자마자 그냥 뭐 사면에서 와서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 그게 이제 몇 해 걸려서 여러 가지 수속을 건너고 문교부 인가를 받고 뭐다 하고 해서 개교한 것이 1961년 4월 15일입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 벌써 몇 년 전, 25년 전, 25년이죠. 25년의 네, 역사를 그러니까 가지셨군요. 4반세기입니다. 그럼 이제 4반세기죠. 4반세기죠. 꼭 4분의 1. 네. 그 학교를 그 4반세기 동안 이끌어오시기에는 가진 노력과 네. 또 기쁜 일도 많으셨겠고 괴로운 일도 많으셨겠는데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네. 실적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겠는데 옛날에 과학이 덜 발달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시절에는 그 교육이라면 사람 만드는 거, 인간 교육, 그걸 전인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육이라면 전인 교육이니까 사람 만드는 거 첫째고 거기에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뭐 몇 해씩 있는 학교에서 그걸 다 가르칠 지식도 많지 않고 기술도 많지 않을 적엔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식하고 기술이 그냥 자꾸 늘어가니까 이젠 사람 만드는 건 뒷전으로 버리고 지식하고 기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간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게 이것이 벌써 세계적으로 투통거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학교를 만들면 전인 교육, 아하. 전인 교육에다가 중점을 두면서 지식하고 기술은 자기 혼자라도 졸업한 후에라도 해갈 수 있게 좀 순서를 바꿔보자.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 안 하는 걸 했죠.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전인교육이란 이름을 붙이기에 해당할 과외교육을 많이 우리가 하는 가운데 인간 만드는 가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윤리 도덕을 철저하게 해서 인간다운 인간 만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 도덕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비해 볼 때에 동양은 서양보다 역사는 길지만 윤리 도덕의 표준이 인간의 종적 관계요, 상하 관계. 네.
상하 관계만 잘하면 아랫사람 윗사람 잘 섬기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사랑해주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잘 복종하고죠. 이걸로 윤리도덕이 다 돼. 이제 그 없는 것보다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동양의 윤리도덕이고 서양의 윤리도덕은 횡적이에요. 네. 상하가 아니라 나와 비등한 동료들과 네. 힘을 합하고 정신을 합하고 마음을 합할 때에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근데 동양은 반대인데 너무 횡적을 무시하고 종적으로만 해놓으니까 민주주의 건설에는 안 되겠어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 나오면 내가 꿈이란 게 우리 대학에서는 횡적 관계로 교육을 좀 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를 만들 때에 단연코 선두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고치려니까 문교부에서 주는 교육을 4년에 마치려니까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숨이 차고 네. 언제 교육을 하자. 그렇게 하려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네. 버스 타고 전차 타려고 기다리는 시간을 다 절약해가지고 우리 서울 여자 속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횡적 교육을 좀 시키자. 그러니까 전원을 데려다가 생활관에다 집어넣고 자고 먹고 그저 실비 자는 것 먹는 것만 내고 그럼 나서 4년 동안 다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1회, 2회, 3회 졸업생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24시간 와서 거기서 네. 하는데 방학 때 하고 네. 방학 때 하고 또 토요일 날 오전은 쉬게 해서 전일 놀게 했습니다. 네. 그동안이라도 집안 식구 잊어버리지 말고 좀 갔다 오라고. 네. 그렇게 토요일 날 그러려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시간 더 길게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공부 안 해도 미치지 말게. 고 박사님 그동안 그 서울여대를 세우시고 사학을 세우셨는데 네. 그리고 사반세기를 끌고 오셨고 네. 또 가진 참 문제를 다 해결해 오셨는데요. 건전한 바람직한 사학의 발전의 방향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개가 학교 하나 해놨다지 하지 말고 네. 그건 다 우리가 할 기관이다. 네. 학교라고 하는 거는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이다 하는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힘자라는 대로 도와야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훨씬 달라질 걸로 압니다. 네. 그러면 더 하나 구체적으로요. 요즘 말씀이 나오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사학의 기부금 입학 제도 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참 좋은 제목 꺼내셨어요. 내가 꺼내긴 좀 야박한데 네. 꺼내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저 일제 시대에 네. 일제 시대는 항상 그 한국 사람이 교육 많이 받는 거는 속으로 트는 걸 우리가 뻔히 느꼈거든요. 네. 한국 사람이 덧웃으면은 이제 저희 종로는 못할 테니까 그런 시절에 내가 이화전문학교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네. 그때도 거기서 어떤 제도를 썼느냐 하면은 입학생 100%가 시험에 합격돼야 된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네. 거기서 몇 프로 네. 예를 들어서 95%는 엄격하게 입학시험에 합격된 사람만 받고 네. 5%만은 이건 내가 예를 드는 것뿐이지 그때 몇 프로 된지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 프로 수를 썼어요 그때. 네. 그 몇 프로만은 그 사학을 자기 재산을 바쳐서 우리 국가의 인재를 길러달라고 돈 내준 사람이 우연히 자기 자식이 입학시험에 몇 점 적어서 못 들어갔다고 해서 생전 대학 구경을 못하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자손을 갖다가 학교를 만들어 하는데 그 사람의 자녀만 공부 못한다는 건 안 됐으니까 그 학교에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몇 프로만은 감사하는 뜻으로 부족하더라도 받아라. 네.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 허락하는 선진 국가들이 많고 요새도 뭐 미국도 그런단 말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라고 그런 실정이 없겠어요. 네. 그래도 학교를 위해서 뭐 참 피아노도 제공하고 무슨
뭔가 도서관도 기증하고 한 사람이 그저 입학 시험에 몇 점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다고 자기애만 학교 못 가고 있는 거 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 네. 그 덕택을 다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아주 양성화시켜서 아, 95%는 엄격하게 성적으로 했다 해서 언제든지 누가 보자고 하면 다 보여주마. 네. 학교 깨끗이 양성화시키고 네. 5%는 그저 어떤 땐 동점으로도 떨어지니까 그렇죠. 2, 3점 떨어지는 거라도 그 5%면 5%, 3%면 3%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감사로 제공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최저의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저의 실력이나 능력은 있어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이렇습니다. 네. 입학의 경쟁이 많을수록 네. 동점이나 그 밑에 뭐 10째, 20째까지도 네. 공부는 따라갈 수 있는 정도고요. 아, 그렇지 않고 학생 수요가 아주 적고 점수 나쁜 사람만 한다면은 입학을 시켜줘도 못 따라갈 수가 있겠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거는 입학 시험에 들어간 사람 중에도 우리가 지내보니까 네. 중간에 자기가 그 과목이 재미가 없었든지 싫었든지 해서 평균점 몇 점이 이하와 또 어떤 과단위로 점수가 하면은 그 퇴학시키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자연히 도태가 됩니다. 자연 노트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일단 들어왔어도. 네. 아, 알겠습니다. 고 박사님 그렇게 유경 사업 더욱이 우리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그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요. 고 박사님 자신이 또 그 유경 사업 외에 사회 사업에도 관여하신 게 있는데 대한어머니 회는 언제 네. 세우셨습니까? 대한어머니 회를 58년에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이제 발족을 시켰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급한 문제는 네. 그 어머니를 향상시키고 가정을 향상시키는데 어머니를 붙들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지만은 네. 그때 아주 가장 긴급한 문제는 네. 우리나라 가족 계획이 급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인간이 자꾸 질적으로 향상해야 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선진국으로 나가기도 빠르고 다 그러지. 네. 그저 영양 불량에 들리고 무식제이고 해서 명수만 많으면 되나 이건 옛날 생각이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는데 그래 대한어머니 회의를 해서 58년에 사단법인까지 만들어가지고 발족을 했는데 네. 저 어머니 상담소란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완전히 상담은 가족계획에 대한 상담만 했어요. 아. 네, 그렇게 상담을 해가지고는 네. 약하고 기계하고 뭐하고 몇 가지를 내가 미국에서 락카펠러 파운데이션에 그 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말이죠. 네. 거기 가서 하는 동안에 나 공부하는 연구하는 틈틈이 그런 데 가서 약회사에 가서 그것도 주문받고 못 받고 하는데 세관에서 약도 돌려보내고 그래도군요. 아. 그때 우리나라 버부른 걸 금했을 때. 그 당시에 그랬죠. 네, 그 당시에. 그 시작할 때 이제 그런 험한 저 일을 당했어요. 네. 그랬다가 박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이 되신 후에 네. 우리나라를 단시간에 개혁시키는 데는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그런데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를 부르는데 네. 정치 경제는 또 몇 명 돼도 사회학자 그렇게 없더군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내가 불려갔어요. 네. 하는데 당신네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 약속은 못 하겠지만은 좋은 생각이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단실내 하겠다. 그래서 다른 거 여러 개 쓰면은 또 흐트러질까봐 가족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단시간에 우리나라 민족의 질을 높이는 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한 집에 10씩 12씩 저 길러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 둘 길러가지고 우수한 국민이 되놓으면은 우리가 지금 후진국이지만 중진국 건너서 선진국 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될 테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구 분리라고만 악을 쓰던 일본까지도 지금 가족 계획을 법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우리가 얼음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은 조르고 반은 조금 엄포를 놓고 그리고 그걸 했더니 즉시 실시해 주셨어요. 그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는 아주 공고연하게 펴놓고 대한어머니회에서 가족 계획을 그냥 들어놓고 하는데 네. 이제는 네. 또 딴 거 급한 거 해야지. 이젠 뭐 법적으로 뭐 그거 다 시행하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그 첫 번 원하던 거는 다 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후에도 뭐 어머니들이 자꾸 시대가 바뀌어 가니까 아무리 대학을 졸업 맡았다고 그래도 들어가서 살림만 하고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시대가 바뀌는 대로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때때로 강연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들을 자극시켜서 교육시켜야 되겠다. 네. 이제 그게 대한어머니가 시작된 원인이죠. 네. 네. 오늘날 그 여성 단체는 참 많이 생겼고 네. 또 여성 단체 활동이나 움직임은 아주 활발한데요. 네. 그러면은 바람직한 여성 운동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네. 내가 요새 만약 그 청소를 한다 하면은 청소는 했는데 아직도 먼지와 쓰레기가 있는 구석은 손을 안 대고 있다 하는 게 있듯이 네. 그 배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좀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착각을 좀 정리해야겠다. 네. 그래서 착각을 정리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연구하고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남녀 동등을 하는데 남자와 똑같이 대학을 졸업해도 가정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가장이 되고 한 사람은 주부가 될 때는 여자는 집 가정에 파묻혀서 바깥 접촉이 자꾸 떠지면은 바깥 세상 움직이는 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배운 학식도 좀 때가 끼고 이거 안 됐다. 네. 그러니까 그 대학 교육을 받고 공부 많이 한 여성들은 좀 직장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여러 사람 접촉도 하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좋지만 바깥 세상하고 접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안에만 있어서 그냥 절벽이 되는 건 안 된다 하는데 꼭 직장 아니라도 바깥 세상과 접촉하고 봉사할 길이 외국 여성들 특별히 서양 여성들은 네. 많더군요. 네. 직접 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런데 돈이 생기는 건 더 좋지 않느냐. 나가서 사회 접촉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뚜렷이 모르는 거는 인간을 만들 때 만 6세까지 인간의 인격의 반이 형성된다는 것이 지금 현대 그 뭐라 그럴까 심리학과 네. 교육학에서 그게 알려졌다.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만은 공부를 많이 한 여성도 그때까지는 데리고 있거라. 그래서 24시간은 꼭 데리고 인격의 반이 될 때까지. 그런 거 아니 반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숫자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거 아니 집을 반을 지어놓고 나선 건치라 하면 문이나 창이나 못 고쳐요. 반 다 지어놓은다며. 네. 그러니까 반 만들 때까지 뭐든지 잘해야 되는데 인격도 반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24시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 후에는 이제 국민학교에 가게 되면은 네. 그 아기가 사회생활하러 나가죠. 그렇죠. 그동안은 집을 떠나가니까 그동안만 어머니도 직장을 가지든지 뭐 하든지 바깥 세상을 보고 그 6세까지만 붙어 있는 것이 이다음에 후회가 없다. 예. 내가 요새 그 원고 쓰라면 그거 많이 씁니다. 예. 그동안 서울여대를 졸업해 내놓으신 배출하신 졸업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5,000명. 5,000명. 대단한 그 졸업생을 내놓으셨는데 이제 5,000명의 학장님이시고 또 그 5,000명의 더 자녀분들도 이제 많겠죠. 그 가운데 여기 한 분 제1회 졸업생인 김미자 교수를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공부하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언제 처음 만나셨고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기여고 강당에서 그때 경기여고 동창 회장님이셨던 광경 학장님께서 서울여자대학에 대해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경기여고, 이화여고, 숙명여고, 진명여고 네 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모두 모이게 하셔가지고 신설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 뵀었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정말로 새로운 교육을 하시는구나. 그럼 한번 그 학교를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들었던 학생 중에서 거의 60명이 저희가 입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주위에서도 신설학교에 가서 뭘 하겠느냐 하면서 많은 반대를 들었지만은 저희들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교의 교육은 너희들이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을 때에 그때 효과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손주를 보지를 않은 이런 연배지만은 저희들이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광경 학장님의 교육이 성공한 한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졸업생들이 저희 이 특수한 교육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학장님에 대한 그 존경의 염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곳곳에서 정말 우리 교가를 학장님이 지으셨는데 한 줄기 맑은 샘물의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신가 봐요. 예. 그러시길래 고 박사님과 같이 안경도 같이 쓰셨고. 고 박사님 참 그런 그 제자 5천 명을 두셨으니 이젠 대한민국 어딜 가시나 또 세계 어딜 가시나 제자가 여기저기 계시겠습니다. 네, 저 몇 해 전에 미국을 갔더니 미국에는 차이나타운이라는 거 있고 뭐 재패니스 타운이 있고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중국식 그런데 그거 다 있더군요. 그렇죠. 그래 거길 쭉 이렇게 가 보니까 뭐 색동저고리도 걸어 놓고 한국 물건도 다 해놓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좀 쓸쓸하고 영어도 잘 안 통하고 하는 분들은 그저 한국 사람들 찾아다니는 그렇죠. 재미에 또 로스앤젤로 가고 이제 그러는데 네. 거기에 졸업생들이 내가 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남편들하고 쌍쌍이들 다 왔어요. 네.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로스앤젤스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 남학생들도 한국에서 보는 뭐 모든 대학 졸업생들이 거의 다 모이고 그랬는데 자기네 학교 졸업 동창회는 못 가는 때가 있더라도 서울여대 동창생들의 남편으로서 그 부인하고 같이 따라가는데 안 빠지고 댕긴대요. 그래 많이들 왔어요. 와서 뭐라는 거 하니 그때 서울여대 교육이 참 그때도 그 얘기들 하더군요. 손주를 무릎에 놓을 정도쯤 되면은 교육에 좋은 걸 깊이 깨달으리라 그랬는데 뭐 그때까지 안 가도 알았지만 미국 오니까 어떻게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쉬운지 모르겠더라. 네. 거기서 배운 것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김 교수님 이 고 박사님한테 여러 가지 참 그 인생을 배우셨고 세상을 배우셨는데요. 배우신 중에서도 가장 인상이 깊고 고 박사님께서 배웠기에 내가 오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교가에 네. 전부 이게 함축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한 줄기 맑은 샘물이 되어라. 그 다음에 썩음 막는 소금이 되어라. 어디를 가서든지 네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여라. 네. 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를 말아라.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결혼 선물로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저기 보석 반지 안 받은 동창들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많은데 네.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네. 참 다이아몬드를 안 받으셨더니 참 다행입니다. 서울여대 출신이 다 다이아몬드를 받았으면은 또 값이 오를 텐데 거기에도 또 기여를 하셨군요. 고 박사님 그동안 많은 사업하셨고 좀 애 많이 쓰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셨는지 소망 한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또 색다른 딴 거라는 것보다는 네. 지금까지 계속해온 그 꿈을 실현시키는 계속으로 네.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냉수 마찰도 또 네. 진행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한경 박사님, 그동안 우리 여성운동의 앞장을 쓰셨고 우리 사학의 일꾼으로서 사반세기 이상을 또 오늘날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는 분, 참 많은 수고하신 분. 오늘은 서울여대 명예학장이신 고한경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